안녕하세요. 입소문TV입니다. 이번 8회 리뷰는 제작 여건상 4부작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죠. 하나의 원고를 나눈 것이니 순서에 맞춰 감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4부작 중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망한 우재필이 박두석 팀장에게 했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 되겠죠. 동기는 뻔하죠. 아들인 우영철을 감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엮어보면 과거 한서준의 조수석까지 연결되는 뇌피소설을 써볼 수 있습니다. 우재필의 전직은 형사였죠. 저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1회 고무치의 가족이 모두 죽고 어린 고무치만 살아남아 병원에 있었을 때 그때 우재필이 등장했습니다. 박두석이 달려왔을 때 복호남과 우재필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복호남 팀장이 우재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이게 갑자기 등장한 새로운 인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복호남은 우재필을 재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알아보죠. 병원에서 등장했던 우재필은 한 손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깁스에 뭔가 사연이 얽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고무치가 병원 포스터에서 한서준의 얼굴을 알아본 덕에 한서준의 집으로 한서준을 체포하러 갔었죠. 그런데 여기 체포 현장에 우재필이 보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후 박두석과 복호남의 주의, 경찰과 관련된 모든 장면에서 우재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나온 재필이를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복호남이 재필이라고 부르는 걸로 봐서는 우재필은 복호남보다 어리거나 후배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멀쩡히 경찰을 하고 있는 복호남과 달리 우재필은 성실 이삿짐 센터에서 일하고 있죠. 복호남보다 후배이기 때문에 정년은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우재필은 벌써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우재필은 아마 한서준이 검거됐던 그 시기에 경찰을 그만뒀을 겁니다. 이유는 아들 우영철 때문이겠죠. 형사는 공무원이긴 하지만 잠복이나 출동이 많기 때문에 밤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죠. 하지만 이사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낮에 모든 일이 마무리됩니다. 해가 떨어지면 무조건 우영철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재필은 우영철이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재필과 한서준의 연결고리는 가장 당연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영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자 우재필은 유명한 뇌신경외과 전문의 한서준을 찾아간 겁니다. 한서준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괴물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고 했죠. 한서준은 우영철이 괴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란 걸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재필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우영철을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러려면 자기에게 우영철의 치료를 전적으로 맡기라고 했습니다. 한서준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는 우재필은 최고의 뇌신경외과 의사가 그렇게 말하자 우영철을 한서준에게 믿고 맡겼던 거죠. 하지만 한서준은 헤드헌터였죠. 애초에 우영철을 고쳐줄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연쇄 사건에 우영철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을 유인하고 끈으로 희생자들을 묶으라고 시켰던 것 같아요. 아이가 묶은 것 같은 애매한 매듭이 바로 우영철이 묶은 매듭이겠죠. 그렇다면 한서준을 본 목격자가 차 조수석에 사내애가 타고 있었다는 것도 홍주를 남자로 잘못 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거기에 후드까지 쓰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헷갈릴 여지는 충분하지만 한서준이 우영철을 계속 데리고 다닌 거라면 거기 있던 사내에는 우영철이 틀림없겠죠. 그렇다면 한서준은 그때 뭘 하고 다녔던 걸까요? 이번에 나온 정발음의 뇌이식 수술로 한서준이 그때 왜 사람들을 죽이고 헤드헌터가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가 밝혀지는데 그 뒷이야기는 3편에서 이어보겠습니다. 또 뵙죠.